네, 오늘은 주식 증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 거고요. 상장 주식을 증여하면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내가 얼마의 주식을 증여한 것인지, 증여 금액, 그리고 이 주식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 먼저 신고 기한. 주식을 증여하면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일반적인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주식은 바로 증여를 받자마자 바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의 증여 금액이 요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 즉 증여하고 2개월이 지나야지 내가 얼마의 주식을 증여한 건지 확정이 돼요. 즉 주식을 증여하면은 증여하고 2개월 지나서 2개월과 3개월 사이에 요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증여 금액. 내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내가 얼마짜리 주식을 준 건지 아까 한번 봤죠?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액. 법을 다시 한번 같이 보면은 평가 기준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종가 평균액이라는 소리죠. 실제 사례 같이 볼게요. 20년 12월 30일에 신풍제약 500주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왜? 왠지 주식이 주가가 쭉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올라가기 전에 증여를 했어요. 자, 20년 12월 30일에 증여를 했으니까 여기 KRX 한국거래소 가서 신풍제약이라고 검색을 하고 20년 12월 30 전 2개월, 후 2개월, 즉 20년 10월 말부터 21년 2월 말까지 쭉 조회를 하면은 이 종가가 쭉 나와요. 여기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엑셀이 쭉 나오죠. 요 전 2개월부터 후 2개월 요 종가의 평균액을 구해보니까 이때 내가 증여한 신풍제약의 주식은 11만 8,301원짜리다. 그런데 요 한국거래소 가서 볼 수도 있지만 홈택스 가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 가서 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신풍제약은 상장 주식이죠. 상장 주식 체크, 증여 체크, 또 언제 증여했죠? 20년 12월 30 일자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신풍제약을 내가 20년 12월 30일에 증여했는데 요 전후 2개월치의 종가 평균액을 보니까 바로 저절로 11만 8,301원이 나왔어요. 몇 줄 증여했죠? 500주였죠? 11만 8,301원의 주식을 500주 증여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5,900만원이 나왔어요. 5,900만원이면은 공제금액 5천만원을 빼도 과세 표준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세금이 90만원 정도 나와요. 즉 상장 주식을 증여하면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그 증여 금액을 정한다 였고요. 마지막 취소. 왜 취소가 나왔냐면은 주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렇게 반복되니까 뭔가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까는 12월 30일 기준으로 봤는데 한 3개월 지나서 보니까 21년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요때 신풍제약의 종가 평균액이 8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20년 말에는 500주 줄 때 나는 5,900만원을 준 건데 지금 다시 보면은 4,200만원이 될 수 있었어요. 즉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니까 지금 이 주식 평가 금액이 4,200만원이면은 낼 세금이 없다는 거죠.
취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고 싶어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상증세법에 보시면은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을 본다. 즉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은 아예 증여를 취소해 주겠다. 하나 더, 기본 통칙에도 보면은 같은 말이 있어요.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취소해 주겠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봤어요. 주식을 증여하면은 증여하고 2개월 지나서 3개월 되기 전에 요 사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증여 금액은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이고 또 취소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은 아예 증여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였고요. 네, 이상입니다.